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해군 중 한 곳인 영국 해군이 한국과의 협력이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이 역사상 최초로 해외의 자국의 해군 군함 여러 척을 한국조선소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영국 해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한국과 영국 해군과의 교류 협력이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협력 관계는 중국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영국 해군 항모전단장이 우리 독도함과 영국 퀸 엘리자베스함과 함께 태극기와 영국 유니온잭을 나란히 걸고 동해상에서 비밀스러운 동맹훈련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과 영국 간의 항공모함 동맹이 맺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영국의 홍콩 제탈환과 한국의 고토수복의 한국해군, 영국해군이 동맹을 맺고 작전을 수행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큰 부자가 됩니다. 1841년 영국과 중국 청나라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홍콩섬을 점령했습니다. 약 20년 후 제2차 아편전쟁으로 영국이 또 승리하자 홍콩섬 맞은편 구룡반도를 얻었고 베이징 조약을 통해 홍콩섬과 구룡반도 두 지역은 영구적인 영국의 영토로 귀속됐습니다. 또 1898년 의화단이 난 즈음에는 구룡반도와 홍콩섬을 제외한 신계 지역, 영어로 뉴 테리토리 지역에 대해서 중국과 99년 조차, 즉 99년 동안 땅을 대여한다는 협정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100년 뒤인 1997년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놔두고 신계 지역만 반환을 했으면 됐지만 영국은 엄청난 세계 최대의 시장이 돼버린 중국과의 수교와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반환의 대상인 신계 지역뿐 아니라 반환할 필요가 없는 구룡반도와 홍콩섬을 중국에 완전 반환하게 됐습니다. 반환 당시 영국 정부는 중국 당국과 홍콩에 대해서 50년 동안 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일국양제 체제를 반세기 동안은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홍콩을 반환하는 데 합의를 하였으나 2015년 급작스럽게 일어난 우산혁명 이후 영국과의 약속은 깨져버렸고 민주화운동에 나선 홍콩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일어나면서 홍콩을 반환한 영국은 홍콩 반환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2022년 7월 홍콩 반환 25주년을 맞아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홍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겨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홍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25년 전 약속을 영국은 지킬 것이라고 언급하며 홍콩이 홍콩인에 의해 홍콩인을 위한 통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홍콩에서의 주권에 태클을 거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과 중국의 홍콩 반환 조약에 따르면 홍콩이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인정해준다는 조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돼 있는데 만약 중국이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될 경우 영국과 중국 간 체결된 홍콩 반환 협정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서 과거 영국령 홍콩이 다시금 영국의 영토가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홍콩의 행정구역 중에서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중국에 반환할 필요가 없는 영국령 섬이었고 신계 지역만 99년 동안 조차를 하여 반환의 대상이었으므로 홍콩 반환 조약이 파기된다면 홍콩섬과 구룡반도의 주권은 다시금 영국으로 할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부랴부랴 영국 해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22년 6월 초 영국 왕립해군 해상 초계함 HMS 타마르호를 중심으로 한 함단이 최초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영국 왕립해군은 이 함정의 배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해군 주둔의 일환으로 사상 첫 번째 함정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의 영국 해군 핵심 기술 집약체들의 전략 거점을 만들어 한국과 영국 해군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핵심 기술을 만들어낸 롤스로이스, 밥콕 등 영국의 핵심 방위산업체 기업들이 한국 관계당국과 한국 현지의 전략적 거점을 현재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메이지 유신 당시 영국과 일본 간 영일 동맹을 통해 영국의 핵심 해군 군사기술이 일본에 지원됨으로 인해서 일본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세계 초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한국 측의 영국의 핵심 기술, 특히 항공모함 개발 분야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기술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해군과 한국 간의 협력을 통해 영국의 옛 식민지와 한국의 옛 포토들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홍콩섬과 구룡반도.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에 반환할 필요가 없는 청나라와 영국의 전쟁을 통해 얻어낸 영국의 영속적 영토였습니다. 현재 홍콩은 홍콩 반환 조약 당시의 조항을 중국이 지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국령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영국은 비핵노역권을 홍콩 시민에 발급하여 홍콩인들에게 영국 해외 시민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홍콩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영국 시민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 홍콩인들이 중국인들에게 공격을 받거나 홍콩인들이 소유한 재산권에 대한 위협이 가해질 경우 영국은 즉각 중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다시금 홍콩과 구룡반도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거 영국령이었던 홍콩성과 구룡반도에는 공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영국 측에서 홍콩의 좁다란 도심 지역에 지은 카이탁 국제공항이 있었으나 중국 측이 홍콩과 구룡반도가 영국에 다시금 빼앗기고 전시에 영국과 서방의 공군기지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홍콩 반환 이후 중국 당국은 없어져 버린 카이탁 공항을 대신해 란타우 섬에 현재 챔나코 국제공항이 건설된 상황이지만 영국령이 아니었던 상황이라 초고층 마철로 사이로 대형 여객기가 착륙하는 장면으로 유명한 구룡반도 카이탁 공항이 다시금 부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웨이아이. 산동반도는 오랜 세월 고조선, 백제 발해, 고구려의 유민들에 의해 다스려졌던 땅이지만 영국과 독일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산동반도 끝자락의 웨이아이시를, 독일은 맥주로 유명한 칭다오시를 점령해 사실상 산동반도를 유럽처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온전한 중국령이 되어 산동반도는 현재 중국 해군의 핵심적 전략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산동함 등 중국의 핵심 항모전단이 산동반도 칭다오 부근에 자리 잡고 있어 동아시아 정세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도 베이징으로 향하는 전략적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만약에 서방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벌어지게 될 경우 서방 진영이 꼭 차지해야 할 전략 거점입니다. 이 때문에 부랴부랴 영국 측에서는 산동반도와 가까운 새만금 일대에 한국과 협력하여 전략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방위산업체들의 전략 거점을 찾는 상황인데 산동반도와 맞은편에 위치한 새만금 일대에 영국의 주요 기업들이 터전을 잡을 뿐 아니라 영국 대사관까지 나서서 이 지역에 영국 기업인들을 초청해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웨이하이와 산동반도에 대한 전략적 견제가 영국 측에 의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항모건조 사업에 우리 측 대기업 조선소와 핵심 항모 기술을 갖고 있는 영국모 업체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탄생할 한국의 항모전단과 영국의 항모전단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수호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그중 산동반도는 서방 세계가 견제해야 할 핵심 위치여서 현재 과거 산동을 통치했던 경험이 있는 독일, 영국, 한국 등의 관심이 최근 들어 부쩍 상승하고 있고 서방 기업들의 투자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산동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치 홍콩인들과 같이 자신들은 중국인이 아닌 산동인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차량 번호판에도 과거 산동반도에 있었던 나라인 노나라의 앞글자를 따와 차량 번호판에 붙이는 등 독립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 산동인들은 과거 영국 독일의 식민지 시절부터 중국 본토인들과는 다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산동인들의 키가 다른 중국인들에 비해 매우 크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서양인들은 목격했던 것입니다. 실제 현재도 중국에서도 한반도와 인접한 산동반도와 중국 동북 삼성지방 사람들의 키는 동아시아에서 한국 다음으로 가장 큰 신장을 가지고 있어서 산동인들이 기존의 중국과는 다른 민족임이 인류학적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산동인들과 한반도인들과의 역사적 인류학적 연결고리를 동아시아의 연구기관이 아닌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산동반도의 역사적 특수성과 독립성에 대한 연구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의 영국에 의한 산동반도 지방에 대한 역사 공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이를 통해 현재 산동 주민들의 독립적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하이. 상하이는 오래된 영국의 점령지였습니다. 무려 1842년부터 약 100년 동안 영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이 분할 통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상하이는 동아시아에서 홍콩과 함께 가장 글로벌한 도시였고 개혁개방기에도 1순위 개방도시가 되면서 상하이는 수세기 동안 화려함과 번영을 상징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나 최근 벌어졌던 상하이 봉쇄령 이후 수많은 상하이의 부호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IT 기업체의 임원이나 경영자들이 가족 단위로 상하이를 탈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특이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세계 100위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상하이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를 졸업하면 상하이 시민권 자격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그냥 말뿐인 명예 시민권이 아닌 진짜 후커우 호적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중국에서 일선 도시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시의 시민권, 즉 호적 신청 자격을 따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어서 함부로 이사조차 가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즉 내가 만약 중국 지방 소도시에 후커우로 등록돼 있다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에 감히 거주지를 옮길 수 없도록 한 정책인데 세계 100위권 대학교 졸업자들은 상하이 시민권을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봉쇄 정책 이후 상하이를 먹여 살리던 해외 인재들이 모두 탈출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정책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정책은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고 상하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 빠른 속도로 도시가 쇠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전문가들은 상하이의 독립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이가 중국 핵심 정치 집단 상하이방의 근거지이며 경제적 번영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반란의 가능성, 분리 독립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장기 집권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해외로 망명한 상하이의 시민들은 상하이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고 조직력을 갖추어 상하이 분리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미국, 영국 등 서방 핵심국들과 접촉하고 있고 특히 과거 상하이를 경영했던 영국은 핵심국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과거와 달리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영국령 식민지 해군기지를 모두 잃은 상황이어서 상하이를 되찾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한국이나 동아시아 인접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를 진행하고 있어 논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홍콩, 상하이, 웨이하이는 영국의 핵심 식민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웨이하이가 있는 산동반도의 경우 중국에 있던 왕조가 늘 한반도를 침공하기 위해 출병했던 해군기지가 있던 지역으로서 한반도의 안보와 밀접한 지역으로 반드시 한반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집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놀랍게도 과거 영국의 식민령 영토들은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식민 통치 시절을 그리워할 뿐 아니라 영국의 시민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으로 망명하는 홍콩인들의 숫자를 보면 2019년 기준 141명의 망명 신청자가 있었고 2020년엔 181명으로 점점 높은 퍼센테이지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뿐 아니라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네이설로 등 핵심 민주인사들이 영국으로 망명하는 상황으로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는 분리독립 움직임, 특히 과거 영국령 영토 지역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한국과 손을 잡고 대중국 전선을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은 최근 독도함과 연합훈련을 진행할 뿐 아니라 2022년 림팩훈련에서는 참가국 중 최대 규모로 전력을 파견하여 미국과 영국 영연방의 핵심국인 호주, 캐나다 등 우방국들과 연합해상훈련을 대거 진행하며 동아시아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좀 더 강한 패권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국의 핵심 항모기업들이 한국의 새로운 터전을 잡으려 하는 가운데 한국-영국 간의 항모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화를 위해 최고의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홍콩, 상하이, 웨이하이 시민들이 자유를 만끽했으면 좋겠네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